아, 이 접촉의 문제구나. 접촉에 따라서 아,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저희는 잘... 아, 이 접촉의 문제구나. 불안을 잠재우고자 라방 참석했어요. 아주 잘 들린다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제가 불안하네요. 오늘 주제가 불안인데 아주 불안하다, 나 지금. 내 목소리 볼륨이 측정이 안 돼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시급합니다. 아, 이 접촉 문제구나.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라방 주제는 비교와 불안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교와 불안을 멈출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그 사실 이 라방 주제를 잡은 이유는 오늘 사실 다른 주제로 라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일요일 날 그 달마고치 주마케가 있었어요. 달마고치 주마케인데 그 주마케에서 한도연 군이라고 우리 낭독스쿨에선 굉장히 유명한 친구 있어요. 도연이 엄마가 이제 그동안 도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동안 1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엄마 병어를 해왔고 아이를 육아하고 교육해왔나 이거에 대한 그 주마케를 했었는데 그 주마케를 보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라이브로 들어오는 친구들만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제 방 듣는 달마고치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하겠다. 이거 사실 어 다른 선배맘의 엄마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나도 한번 실천해봐야지. 아, 저렇게 기다리면 언젠가 되는구나. 이런 희망과 어떤 동기부여, 자극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마케를 하는 건데 오히려 불안이 증폭될 것 같은 그 정도로 그 도현이 엄마가 아이한테 정말 정성을 많이 쏟았고 최선을 다했고 되게 재밌고 열정적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AS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방 듣는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라방을 통해서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넘사벽 엄마들이 있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해 싶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와 그런 아이를 봤을 때도 내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오히려 그렇게 애쓴 엄마와 그렇게 잘 따라와준 아이 그리고 아이가 거절할 때마다 그걸 굉장히 또 지혜롭게 넘긴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흐뭇한 미소가 번져야 되거든요. 아, 나도 저런 톤으로 저렇게 다정하게 말 걸어야겠다. 이런 거 하나라도 건지든가. 그래야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봤는데 내 불안만 증폭된다. 새벽달 릴스를 봤는데 불안감이 더해졌어. 더 증폭돼. 이러면은 이제 그걸 수신한 사람, 그 영상을 본 사람,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이제 마음 다스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드 엘라님은 어제 주마케 재방 듣다가 자체적으로 1부, 2부 나눠서 듣다가 숨 고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들었다. 그래요. 너무 우리가 보기에 넘사벽인 것 같은 그 선배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지는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해. 그리고 우리 애는 어쩔 거야, 이제. 난 이제 어쩔 거야.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영경님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나는 왜 불안하지 않은가? 나는 왜 비교가 안 되는가? 나의 이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 이 내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잘 분석을 하셔야 이제 1월 달에 주마켓 때 우리에게 짠! 하고 얘기를 어,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끊임없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만의 나만의 육아 철학이 오히려 없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다? 육아 철학 엄청 단단한데? KYK님? 네.
맞아요. 선배맘들 아이들 키운 얘기를 듣다가 보면 엄마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면 아, 나라는 엄마는 그릇이 적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못 키울 것 같다라고 오히려 더 절망을 하게 되죠. 그게 시그널을 잘못 해석한 거야. 제가 그 주마켓 도연이 엄마, 한미나 씨, 박미나 씨구나. 미나님의 그 주마켓을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쏟아내는 질문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질문 때문에 되게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하지? 같은 강의인데? 예를 들어서, 그, 도연이가 굉장히 예민한 아이였고, 그걸 서두로 시작했어요. 도연이 엄마가. 이렇게 눕혀놓으면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였다고. 그래서, 항상 안고 재웠어야 됐고, 너무너무 예민했던 그런 아이였다. 그리고 뭔가를 엄마가 시도했을 때 낯빛이 싹 바뀌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하기 싫어라는 걸 굉장히 확실하게 표현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곧 아이가 거절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예민한 아이들은 또 거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절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도연이 엄마는 지혜롭게 그 부분을 다 넘겼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꺼내서 들려주고 다시 꺼내서 시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첫 질문이 뭐였냐면 도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시키는 걸 다 즐겁게 해요? 하기 싫은 적이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충격.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가 아이가 계속 거부했고 예민해서 이거 싫어했고 싫다고 내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르게 그 시그널을 그러니까 강의를 전혀 다르게 들은 거예요. 그게 나의 1차적인 충격. 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릴스를 보고 아니면 제 책을 읽고 나는 이 엄마처럼 죽어도 못해 라고 해석을 했다면 정말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엄마가 없어요. 생각보다 게으르고 그러니까 틀만 짜놓고 그냥 굴러가는지 대충 보고 굴러가네 하고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가령 아이가 영어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세세하게 읽어본 적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읽으면 내가 판단할까봐 그리고 막 고치고 싶어 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는 내가 부러워서 배가 너무 아플 정도로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정도로 우월한 인간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주마케를 하거나 육아에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랑 행복했던 순간, 굉장히 잘 통했던 대화들, 그리고 즐거운 추억이 담긴, 어, 우리만의 작품들, 그걸 모아 모아 보여주기 때문에 그 11년 동안의 세월 중에 축적된 걸, 하다 멈추다 한 날도 많지만 아무튼 뭐 증거물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포 사진은 안 보여주고요. 애프터 사진 잘 찍은 거, 프로필 사진 그걸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막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랑 같이 정성껏 같이 보냈던 시간들을 그 조각조각들을 퀼트처럼 다 모아보세요. 아름다운 퀼트 블랭켓이 되지. 저 전혀 우월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평범한 애들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아무리 뛰어나봤자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뛰어난 만큼의 아픔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마켓 들으면서 혹시 들었던 달구 중에
아, 난 진짜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이런 지점에서 내가 절망했다.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걸 근거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민슬라이크님은 살짝 오늘 주제와는 다르지만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니겠다는 예비 중학교 1학년 남아입니다. 기타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국영수 학원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변의 얘기와 엄마의 불안, 사실 요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군요.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니겠다는 예비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근데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영어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학 학원을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면, 이렇게 학습적인 그런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면 수학 학원을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집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학원에 가면 자기도 아는 거지. 숙제도 많을 것이고, 자기보다 문제 잘 풀고, 뛰어난 아이들이 섞여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건데, 이거는 잘 타이르셔야 돼요. 그 도연이 엄마가 한도연한테 했던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액티비티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문법을 한번 훑어봐야 될 타이밍인데 수학도 이제 학원에 가서 약간 경쟁도 해보고 좀 챌린징한 문제도 풀어보고 어려운 문제 선생님한테 물어가면서까지 풀어보는 경험을 좀 쌓아야 될 때인데 이걸 설득을 잘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을. 그 스토리텔링을 잘한다는 건 스토리텔링을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해봤다는 뜻이에요. 많이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이한테 엄마가 타이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 안 간대요. 어쩌라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가야 할 타임이고 얘가 여기 이 겨울방학을 이렇게 기타 치고 음악 하는 거 좋긴 좋은데 학습적인 면에서 전혀 건드려지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가 얼마나 학습적으로 고생을 할지를 알잖아요. 아이 붙잡고 얘기하셔야죠. 도연이 엄마가 그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도연이한테 수학 문제집을 한 장씩 풀자. 요거를 아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아이는 수학 문제집 풀기 싫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였는데. 근데 그때 아이한테 뭐라고 설득했냐면 1학년 1학기 때는 그게 뭐 너무 완강하게 아이가 거부를 해서 수학 문제를 못 시켰대요. 근데 2학기 들어서서 아이를 앉혀놓고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아이를 어떤 새로운 루틴을 만들 때, 특히 학습적인 거,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새로 하나 추가해서 시작할 때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긴장하면서 겨울 방학 준비하셔야 되고 긴장하면서 새 학기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현이 엄마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이거 학교 수학 수업은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게 한 번 놓치면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져,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문제집 풀어보자. 만약에 수학 시간에 네가 이렇게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너 당황하게 돼. 그리고 힘들게 돼.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에 한 장만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민스 라이크님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 붙잡고 얘기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된다, 엄마가. 응. 그래서 부드럽고 다정하게 스토리텔링 잘 하셔서 학원 보내세요. 적어도 수학학원은 가야 되고 영어도 그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국어랑 영어는 같은 언어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낭독스쿨 겨울방학 특강인 영어 대본을 완전히 한 권을 외워보는 거 그런 걸 해보든가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을 만한 예전에는 못 해봤는데 한번 도전해서 애써 뭔가를 해보는 경험을 이번 겨울방학 때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음.
주막회 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아이를 덕질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서 덕질이 확장되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아랑님이 잘 캐치하셨어요. 다정하게 아이한테 말하는 게 핵심이네요. 다정하게 스토리텔링해서 타이르는 거. 이제 우리 학원 가야 할 타이밍이야. 우리 이제 6개월은 낭독 열심히 해보자. 우리 방학 동안에는 신문 스크랩 해보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조금씩 배워가 보자. 다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아이는 내가 왜 신문 스크랩을 해야 돼? 내가 왜 날마다 글쓰기를 해야 돼? 왜 내가 날마다 영어 낭독을 힘들게 해야 돼? 아이는 영문을 몰라요. 타일러야죠.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이걸 탄탄하게 안 해놓으면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풀어놓는 루틴, 수학도 인풋이 되게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몸으로 풀어본, 손으로 풀어본 경험들이 축적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득을 해야죠. 힘드니까. 방치하면 영원히 안 하니까. 그쵸. 초등 때 좀 많이 애를 써주셔야 돼요. 중학교 이상 되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이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맛있는 간식 해주고, 어, 밥 맛있게 따뜻하게 해주고. 다정하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지금 어, WOON님이 얘기하셨는데 다정하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다정하게 말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애를 한심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걸 못하지? 왜 저거 있다고 힘들어하지? 왜 요거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모든 게 아이의 단점만 바라보고 한심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한테 다정하게 말이 안 가는 거예요.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입에 꿀을 발라서 다정하게 말하나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정하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많고 불안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연이 엄마가 제일 잘했던 게 그거예요. 다정하게 스토리텔링 하는 것의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우리 아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되게 어설픈데 되게 애쓴다. 아무 말 대잔치 다 틀리게 영어 말하는데도 뭘 저렇게 하겠다고 계속 떠드는 게 너무 귀엽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 어떤 제안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말도 안 바뀌어요. 표정은 더더군다나 숨길 수가 없고. 벌써 이렇게 못마땅하게 쳐다보는데 입꼬리는 내려가고 눈은 찢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 아이의 강점을 찾는 게 급선무예요. 급선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강점을 찾을 수 있냐? 관찰 일지 써보세요. 그리고 마주 이야기 써보고 애들이 생각보다 기발한 말, 따뜻한 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하지?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달구들은 마주 이야기, 아이가 내뱉은 말, 따옴표 안에 있는 말 많이 기록으로 남겨놓잖아요. 그거 계속 모아봐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지, 우리 아이가.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한 구석이 있어요. 나도 그렇죠. 우리 남편이 보기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겠어. 여러분 상대 배우자들 못 볼 걸 다 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건 언제 고칠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맨날 나를 쳐다본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 되게 부족한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넌 이게 참 귀여워. 이거 너무 잘해. 이건 진짜 우리 마누라 최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그 안에서 귀엽고 이쁘고 그런 점을 계속 말로 표현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이 하자는 건 나 다 하겠네. 그런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도연이 엄마의 비결이었어요. 아이랑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까. 음. 우리 애가 한심해 보인다? 저 한심한 놈. 영원히 그 관계는 따뜻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내 입에서는 다정한 말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유리알님이 얘기 잘하셨네. 결과중심주의 마인드일 때는 아이가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이를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과정중심. 아이들은 잘하지. 좀 천천히 잘할 뿐이지.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너무 좋습니다. 음, 너무 좋은 말이네요. 아이가 엄마 지금 기분 나쁘지? 라고 할 때 제 얼굴이, 얼굴 표정이 딱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니까요. 김주환 교수님이 내면 소통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이 표정이란 게 수백 가지의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그게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대요. 어쩔 거야. 감출 수가 없대는데. 다들 통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한심하게 바라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를 항상,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치지? 어떻게 저렇게 영어로 일기를 쓰지? 7살 때부터 그렇게 약간 팬이었어요, 저희 아이의. 어떻게 춤을 저렇게 잘 추지? 어떻게 자전거를 저렇게 잘하지? 항상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니까. 어, 말이 당연히 부드럽고 예쁘고 달콤하게 나가겠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음미체를 하잖아요.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슈베르트 즉흥환상곡을 치는데 이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못 쳤던 곡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멋진 연주를 열심히 연습해서, 열심히 피아노 그 곡을 연습해서 멋진 연주를 보여줄 때 저는 그때부터 좀 반했습니다. 어. 그래서 음미체 시키면 여러분들 아이한테 반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체조를 한다? 발레를 한다? 내가 생전해보지 않았던 어떤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팬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좀 약간 학습적으로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달리기 진짜 잘하지. 너무 멋있어. 아침에 그렇게 달리기 하고 줄넘기 하는 거.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수를 만들어주든가. 음. 여기 7세, 9세 남아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매일매일 나의 한계를 체험하는 느낌이다. 피아노로 보내려고 얘기 꺼내자마자 9살 아이가 싫어. 한도연도 그랬다니까요. 싫어. 안 해. 수학문제집 내가 왜 풀어. 안 해. 영어 낭독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를 꼬실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한 거죠. 애가 거절할 때 그걸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니까 그 다음 진도가 안 나는 거야. 안 돼. 너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 그러니까 거부할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7세, 9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한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늘부터 영어 뉴스 낭독 한번 해봅시다. 누가 시키면은 싫다고 할걸요? 난 그거 관심도 없고 지금 난 딴 거 하고 싶은데? 똑같잖아, 우리도. 그리고 7세, 9세면 2살 차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제일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7세, 9세 남아를 키우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엄마가 다 힘들다. 그 정도 힘든 부침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쉬운 게 어딨어요? 여기 얘기하시네. 저희 아이 체조학원 보내고 있는데 아들한테 매주 반한다. 매주 반한다. 그 뭐죠? 스테이지 파이터, 스테파 거기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관람하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엄마들이 자기 아들한테 반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우리 아들이 제일 멋있어. 너무 멋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피아노 칠 때 뭐 미스터치 나고 다른 아이랑도 비교하면 이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있을지라도 이건 아쉽다라는 건 금방 이제 삭제해버리고 내 뇌에서 이 부분 진짜 너무 좋았어, 터치가. 이 왼손에 쿵 할 때 엄마 가슴도 쿵 했어. 너무 아름다워서. 완전 반했어. 이런 거 자꾸 말로 표현하고 끄집어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더 커져요. 못난 거 들춰내서 뭐 어쩔 건데요. 부족한 거 들춰내서 말로 표현하는 거는 절대로 안 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구체화하지 않는다. 저희 아들 5학년인데 은미체 너무 싫다고 차라리 수학학원을 더 보내달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음악미술 체육을 꼭
꼭 학원을 다닌다고 해결되는, 학원을 다닌다고 뭐가 시작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아름다운 음악 틀어주시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림책은 안 보겠네요. 엄마가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는 뒷모습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문화를 만들라는 거지, 뭐 안 되는 애를 억지로 학원에 끌고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아, 지금 뽀구루님이 저는 요즘 아이들한테 짜증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걱정입니다. 연말이 되어가니 제 정신건강이 시들시들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뽀구루님은 고3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기가 이제 겨울방학을 향해 가면서 거의 이렇게 힘드시죠. 힘드니까 이제 방학이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건 아이건. 조금만 잘 버텨보세요. 그리고 애들이 쌍둥이잖아. 힘들지. 제일 힘든 나이야. 또 6살이잖아. 6살 쌍둥이 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나만의 시간을 주말에 한번 받아보는 건 어때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은미체 하면 한글 수학은 언제 하나요? 한글은 잠자기 전에 애랑 얘기하면 돼요. 그때 그림책 읽어주면 되고. 수학은 여기 도연이 엄마 같은 경우는 수학을 말로 다 때웠던데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뭐죠? 은행 가서 기다릴 때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나 카탈로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펼쳐놓고 한 1시간 동안 얘기했더만 여기 보면은 1달러는 지금 지금 환율이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1달러는 1,400원이야. 그런데 1유로는 1,600원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달러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야? 뭐 이렇게. 환전 가지고 수학 놀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자 가지고 내가 얼마를 통장에 넣어놨을 때 이자가 2%니까 그러면 얼마 이자가 쌓일까? 1년 후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서, 응? 아니면은 그 현관 비밀번호 버튼 누르면서 뭐 예를 들어 1424면 1424? 다 더해보면 얼마일까? 거꾸로 뭐 빼보면 어떻게 될까?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로 놀았던데 뭐. 수학이랑 한글을 교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각 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이들은. 달님 만나고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정말. 숨만 잘 쉬어도 얼마나 예쁜지요. 눈 온다고 등원 전부터 홀딱 젖을 만큼 놀면서 등원하는 아이가 너무 예뻤다. 오, 아이가 예쁘면 그 뭐죠? 변을 잘 보는 것도 너무 예뻐요. 얼마나 건강하다는 뜻이야. 그치? 그런 것도 저는 칭찬 많이 해줬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한 변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거. 저는 약간 변비가 심했었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이쁘죠. 꼬미 응가도 이쁜데 뭐 산책할 때 응가 잘 싸면 너무 이쁜데 뭐. 지금 여기 채정님이 배우 김호영님이 어머니가 항상 김호영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니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다고. 그 자존감은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말을 아이한테 해주니까 아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어버이날 편지에 엄마 그 말 해줘서 고마워 라고 감사하다고 써줬더라고요. 그쵸. 엄마의 말이 그 아이의 멘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비교와 불안을 멈출 수 있나? 아,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다른 옆집 아이랑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못난 것만 보이고, 한심한 것만 보이고. 그런데 다른 집 아이의 강점은 너무 잘 보여.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 되게 균형이 안 맞는 시선이다. 저 엄친아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 아이의 강점일 가능성도 되게 높고. 어. 그걸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그 중학교 때, 중학회 때 도연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도연이가 기쁘게 했던 거, 잘 해냈던 거, 승리하고 성공하고 승리한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아이의 약점일 수도 있고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못 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전에 보름맘이 이제 중학교 할 때도 보름이가 잘 됐고 행복했고 잘 풀렸던 걸 중심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름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건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봐서 그 책을 통째로 외운다든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이의 약점이나 다른 아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근육이 약한 거에 대한 얘기도 다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억에 남는 건 그 아이의 단점, 엄친아의 단점이나 약점이 아니라 강점만 기억하고 우리 애는 왜 이걸 못해 이래요. 언제나 말하듯이 낭독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귀가 발달했고, 어, 뭐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반면에 조용히 책을 읽고 쌓아놓고 청독하고 글을 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다 비슷해요. 어, 강점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고 그런 아이도 없고 강점과 단점이 굉장히 조화롭게 한 아이한테 내 몸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진짜로. 그 엄마가 속 썩는 걸 누가 알겠어. 속 썩는 걸 얘기를 해도 귀로 듣지도 않아.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거부하고 했던 거 내가 어떻게 스토리텔링 했는지도 도연이 엄마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는 또 안 들렸나 봐. 그게 핵심인데. 거부하는 아이를 내가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따뜻하게, 다정하게 어떻게 우회적으로 끌고 왔는가. 그거 다시 들으세요. 주마케 제방. 우리 낭독스쿨도 그렇고 그 달마고치 안에서도 와, 6살인데 영어를 이렇게 잘 읽어? 이런 아이도 있고 6살인데 챕터북을 벌써 읽어? 이런 아이도 있고 10살이 됐는데도 영어를 한 글자도 못 읽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 비극의 시작인 거죠. 너무 달라요, 인간들이 다. 나도 다르잖아. 나도 다른 달구 엄마들이 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절대 못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내가 뿌려주는 씨앗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 여기 지금 KYK 데일리님, 영경님이 우리 아이 실패한 사진들 다 모아서 주마켓 때 발표해준대. 음. 이런 사람들이 550명의 달구 중에 550명의 달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보고서 쓰는 사람이야. 우리 아이 영어,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보고서 써서 생존해서 남아있는 서바이벌,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550명 중에 제가 라방이나 이럴 때 약간 아니면 스토리에 자랑하는 그런 아이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겨우 이제 이렇게 내실 깊게 성장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사인을 보낼까 말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랑 자꾸 비교를 한다면 그 엄마는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내 또래 직장 동료, 나랑 같이 졸업한 우리 동기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당장 끊어야 돼,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교와 불안을 멈출 수 있나?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그걸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인다. 무슨 에듀맘인 것 같은데. 어제 아이가 하교 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첫눈 온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어? 하고 이유를 물으니까 엄마한테 첫눈 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해요. 이렇게 저에게 행복감을 주는 아이에게 고맙고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주는 중입니다. 그래도 조금의 불안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한 이유는 얘가 제대로 사랑무실 할까? 학교 공부는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얘가 제대로 따라갈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쉬운 방법은 애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조금 불안이 가라앉아요. 하다못해 마주 이야기를 쓰면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주 이야기를 쓰려면 애랑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의 마음 상태, 지능까지도 이제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파악이 안 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늘 대화를 하는 관계다. 그리고 엄마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꺼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애는 또 굉장히 귀를 쫑긋하면서 들어요. 어른들은 우리 엄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 거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덕질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도연이 엄마가 잘했던 게 그거던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엄마가 간호사예요. 3교대 간호사였는데 그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대구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뭘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항상 아이 뭐 차 태워서 집에 올 때, 뭐 밥할 때, 아니면 뭐 이동할 때, 그럴 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 뭔가, 오늘 병원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 그리고 집에서 병원 놀이도 꽤 많이 했고요. 병원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 수액을 넣는 방법이야. 이거는 수혈을 할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더만 뭐 1초 이거 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1초당 몇 방울이 떨어지면 1시간이면 몇 cc가 다 채워질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수학 공부도 했더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만날게. 엄마랑 아빠랑 연애한 얘기해도 돼요.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황당했던 거, 재밌는 거, 나 우리 아이한테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준 적 있는데, 얘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수희님이 저는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오늘은 재고 잘 맞아? 이런다고. 당직표도 만들었던데, 도연이 엄마는 애랑 가상의 병원을 만들어서 당직표도 만들어서 그러고 놀았던데 병원 놀이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한테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잖아요. 음. 거기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터보세요. 아니면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런 에피소드, 너무너무 억울했던 사건,
반드시 내 사건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그 엄마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펑펑 울었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 얘기를 해줘도 되고요, 엄마가. 여기 지금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아주 요령껏 잘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엄마 회사 업무 중에 특이한 일 있으면 그건 아이한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문 폭발이라고. 이거 봐요.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 아이의 마음이라든가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파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불안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음.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와 너무 불안하다면 아이랑 대화가 없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혀서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무지하면 불안한 거야. 알면 알수록 인생은 불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설레고 기다려지지, 불안해서 도망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내 아이를 알면 알수록 육아가 정말 재밌다.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니면은 무슨 그 민원을 많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별의별 진상 고객들 많잖아요. 그런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저녁 시간에. 한글 공부를 왜 해? 아까 질문하신 분. 수학 공부를 왜 해요? 그렇게 스토리텔링해서 입으로 때울 수 있는 교육과 육아가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은 엄마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은행에서 만났던 진상 고객, 내지는 진상 상사,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 인간은 정말 다양하구나. 세상에는 어른들 세상도 똑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건 비슷하구나. 질문 폭발이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장 해보세요. 힘들게 책상에 앉아서 글씨 쓰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아이랑. 진상 고객 얘기하고, 엄마 안 되겠어. 우리 연습하자. 다음에 진상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어떻게 얘기할 거야? 빨리 연기해봐. 애랑 이러고 노세요. 그거보다 좋은 교육이 어딨어. 그쵸? 말이 많지 않은 엄마라 수다쟁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지 않은 엄마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림책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막 세상에 태생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고요. 이제 엄마가 되다 보니 아이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솜씨도 느는 거예요. 난 도현이 엄마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나, 한 1.2배속으로 말을 했거든요, 주마케를. 그런데도 딕션이 하나 흔들림 없이 너무너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와, 11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밤마다 낮마다 날마다 스토리텔링을 한 엄마의 내공이, 와, 강의력, 발표력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지 않은 엄마, 어,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랑 스피킹 연습 좀 하세요. 그림책 읽다 보면 그림책이 어떤 뭐죠? 소스가 돼서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저절로 그림책이 엄마를 스토리텔러로 만들 거예요. 어머, 너무 귀엽다. 여기 빌리님이, 남편이 회사 다녀와서 저녁 먹을 때마다 저한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기다리고 경청하면서 밥 먹는다. 맞아요, 이거예요. 남편이 다정하네. 그 하다못해 우리 그 고학년 방에서 보영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빠가 하는 일도 되게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은 신입사원 뽑을 때 신입사원 그 뭐죠? 입사 면접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요즘 MZ 애들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들어올 때 뭐 태도, 걸음걸이로 아빠는 벌써 간파했지. 뭐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지. 그런 얘기 어른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애도 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인생 교육이고 가정 교육이고 그 어떤 논술 수업보다 더 좋아요. 저녁 식탁에서 엄마가 오늘 아침 오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열받았던 일, 너무 힘들고 지쳤던 일, 그런 얘기 해주는 게 그 어떤 논술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잘 만든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된다. 인간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휴직 중인 고등학교 교사인데 아이 낳기 전보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발음도 발성도 더 좋아졌어요. 그쵸? 딕션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우아하다, 약간 품위가 느껴진다, 목소리에서. 이런 분들 한번 다 뒷조사 해보세요. 잠자리에서 책 엄청 읽어줬을 거야. 애쓰면서 잠자리 문화 만든 엄마들이 한 10년의 세월 후, 뭐 5년의 세월 후, 그 아우라가 있죠. 목소리가 명품이야. 품위가 있어. 또 그게 아이를 어렸을 때 그림책을 읽어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도 지나가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엄마가 말을 건네잖아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굉장히 정돈된 톤이야. 우리 학원 영어 선생님보다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들보다 더 딕션 좋고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면은 좀 더 잘 먹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인간이 굉장히 단순해서,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인 동물이라서 말하는 내용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 그 목소리 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단함, 이런 게 있으면 효과가 좀 배가가 돼요.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여 듣기 되죠. 지금 여러분들 주제와 상관없이 아무 공이나 막 던지시는 분위기인데? 우리 달고 단톡방처럼. 여기 지금 빅스마일님은 행복한 와이프다. 저희 남편이 스토리텔링의 귀재인데 밥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걸 시작으로 신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 직장 이야기, 심지어 장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꽤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 도연이 엄마의 육아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내가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때 도연이 엄마는 한국사 능력 시험을 봐야 돼서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엄마 뭐해? 하면서 왔을 때 엄마 지금 공부하니까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엄마 지금 조선시대 공부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설민서 선생님 인강 이거 다 듣고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봐야 돼. 그래서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민서 선생님의 그 인강을. 그리고 다 듣고 나서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엄마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야? 한국사는 한자어가 많잖아요. 도연이가 어휘력이 상당해요. 거의 어른 수준이야. 그 어려운 한자어를 엄마가 다 풀이해서 얘기를 해줬던 거야. 그리고 더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건 아빠는 오픽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오픽. 그런데 아빠 뭐해 하고 갔을 때 이거 오픽이라는 시험인데 아빠 공부해야 되니까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오픽이라는 시험이 뭐냐면 말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말이야. 이거 하면 진짜 스피킹 많이 늘 것 같긴 해. 하지만 아빠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 막 이런 거 오픽 공부하는 걸 자세하게 썰을 풀고 오픽 공부를 실제로 같이 했대요. 어떤 식으로 했냐. 엄마가 한도연 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오픽 교재를 엄마가 만들었어.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 거예요. 그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타이밍을 다 잡고 가는 거야. 잡고 그걸 뭐죠?
덕질을 하게끔 만들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한글 공부시키고 수학 문제집 풀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 말로 때우는 육아하세요. 그러면은 책을 많이 안 읽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우리 애가? 이런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아랑님이 저도 자랑할래요. 아이 밤마다 책 읽어주곤 했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저보고 성경 공부하는데 한 달락씩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너무 잘 읽어서 성경 내용에 귀 기울여진다고 말했다.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다며 잠자리 독서로 칭찬받은 느낌이었다. 그럼요. 어디 못 속여요. 목소리는 정직합니다. 훈련한 만큼 아름답게 바뀌어요. 여기 지금 다른 남편이랑 내 남편 비교하시는 분 계신데 그 남편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저거 해주면 되겠다. 내가 신화 이야기, 역사 이야기, 장례 문화 이야기 얼마 전에 장례식 갔을 때 엄마가 느꼈던 거 이거 내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남편 저런 거 왜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면은 파국인 거죠 파국. 어디 남편이 그 다른 집 와이프 자랑하는 거 듣고 와서 야, 네 집 와이프는 뭐 이렇게 해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루저 같아. 그건 루저예요. 어쩌라고. 네가 그럼 그 여자랑 결혼하든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영어 도서관이나 리딩 학원을 다니는 게 필요할까요? 거길 왜 가야 되는데요? 엄마가 읽어주세요. 그리고 좋은 오디오북 얼마나 많은데요. 학원을 다니는 순간 그 책을 읽는 행위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자꾸 뒤를 펼쳐보고 1권 끝났으면 2권 읽고 싶고 그러니까 몰입하고 덕질하는 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냥 학습이잖아요. 진도대로 책 읽고. 오늘 강의 제 방 올라오면 남편이랑 같이 들으려고요. 식사 시간을 스토리텔링하는 문화로 만들어 볼게요. 아, 근데 이게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 되게 좋죠. 되게 좋고 너무 좋은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애들이 정말 질색팔색하긴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그냥 좀 편하게 밥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적당히 선을 유지하면서 여기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지요? 그 노하우도 나중에 듣고 싶네요. 영어도 꾸준히, 독서도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네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밌는 거라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안 하고. 물론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가야 될 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두 권 원서는 잘 읽는데 한 번도 낭독해서 쉬운 리더십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요 산은 한번 넘어가 보자. 그렇게 높은 산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아이한테 약간 부족한 걸
끌고 갈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가장 쉬운 건 덕질할 거리를 주는 게 좋아요. 뭐, 이게 너무 질문이 너무 모호해서 제 답변도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영어 원서 읽는 게 꾸준해지려면, 영어 영상물 보는 게 꾸준해지려면, 그 컨텐츠가 아이의 그 뭐죠? 관심에 맞는 그런 거면 저절로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엄마가 했던 것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엮어서 책, 영상물,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 이런 걸로 뽕을 빼는 거죠. 예를 들어 야구를 좋아한다. 그럼 야구를 가지고 별의별 액티비티를 다 했던데, 도연이 엄마는 자기만의 구단을 만들고, 뭐죠? 뭐 응원가도 만들고, 뭐 작사, 작곡 다 하고 그랬더만. 그리고 선수단도 다 만들고, 실제로 야구를 하면서 야구 중계까지 입으로 막 하고, 그러면은 꾸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몇 년 동안 그 야구 덕질을 하죠. 여기 원래부터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은 어떻게 그 아이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부터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잘 말을 못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특수한 특, 특출난 그런 아이들 빼고는 자기 얘기 잘 아는 초등학교 1학년 딸한테는 엄마가 엄마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넌 편하게 들어? 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뭐야 학교에서? 엄마 그때 정말 속상했지. 그런데 나한테 다가와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 먼저 꺼내야지 카드를. 계속 얘한테 질문하면서 너는 왜 말을 안 하니?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러지 마시고 엄마 오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얘기하세요. 나 먼저 꺼내놓고 말해. 애한테 조잘조잘 많이 말을 하시고, 그러면은 아무리 말수가 적고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아이라도 그 세월이 엄마가 계속 지치지 않고 아이한테 말을 건네고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문이 트일 때까지 그렇게 조근조근 다정하게 엄마 스토리텔링 해주면 1년 후에 그 아이는 슬쩍 엄마 말에 맞장구 치면서 말을 꺼내는 날이 올 거예요. 음. 여기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하셨네요. 우리 달마고치 된 지 2개월 됐는데 요즘 아들이 인증사진 찍을 때마다 쳐다보길래 우리 달마고치들은 날마다 아이가 영어책 읽는 거, 영어 영상 보는 거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왜 자꾸 인증사진 찍냐고 아이가 물어봐서 이거 이모들한테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는 이모들 되게 많아. 고학년 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인증사진 안 찍으면 나 고학년 방에서 쫓겨나. 근데 그 고학년 방에 되게 고급 정보들이 많단 말이야. 책이나 무슨 영상물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공부 노하우 같은 게 많단 말이야. 엄마 그 방에서 쫓겨나면 나 진짜 갈 길 잃어. 이러면서 고학년 엄마들은 아이한테 사정사정해서 그걸로 이제 책을 읽게 하고 영상물 보게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죠. 내가 속한 그 커뮤니티의 강점을 10분 활용해서 아이의 루틴을 끌어주는 거죠. 음. 덕질을 하게 만드는 엄마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도현이 엄마가 얘기했어요. 저도 동감하는 바고. 우리 아이는 덕질을 안 해요. 그런데 모든 아이가 덕질을 할 만한 어떤 단서를 흘려요, 엄마한테. 엄마, 그런데 여기 국기 색깔이 우리나라는 왜 이래? 내지는, 아빠 지금 준비하는 거 이게 무슨 시험이야? 아이가 뭔가 단서를 던졌어요.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흘려들어. 엄마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엄마 지금 밥 해야 되니까. 그거 나중에 말하고. 끊어버린다고요, 대화를. 아이가 내뱉는 그 따옴표 속의 말만 귀 기울여 들어도,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잠깐 멈춰서, 이거 궁금해? 엄마도 이거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볼까? 발딱, 엉덩이 가볍게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에 가서 그걸 알아봤다면 그게 바로 덕질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놓쳐 우리는 보통.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아이를 덕질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 아이가 내뱉는 말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근데 아이의 말을 어느 날 갑자기 주의 깊게 듣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마주 이야기를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내뱉은 말을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받아 적어보세요. 아이가 조잘조잘 말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말을 입을 열고 하기 시작했다? 핸드폰 녹음 기능 꺼내놓으면 되잖아요. 한번 녹음해보세요. 그럼 그 안에 모든 단서가 있어. 덕질을 안 하는 인간은 없어요. 뭔가 꽂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 여러 개인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잡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확장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끼리 얘기 열심히 하는 거구나. 음. 덕질 할 것 같다가도 금세 식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혹해서 가봤는데 별로야. 그럼 딴 거로 덕질을 옮겨갈 수도 있죠. 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실망을 해. 왜 이렇게 쉽게 실망해? 어? 이게 아이한테도 이렇게 쉽게 실망하면 자기 자신한테도 쉽게 실망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너무 기운 빠지죠. 그럴 수 있죠. 덕질하려고 달려들었는데 별로야. 그럼 딴 거로 덕질하면 되는 거지.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야, 그거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 라는 잔소리만 안 해도 덕질이 유지될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레고에 빠져 있는데 레고 3시간 하는 거 못 봐주잖아요. 야, 너 지금 어? 잠수내 5종 세트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끝내고 지금 네가 레고를 3시간 동안 할 일이야? 빨리 청독해. 빨리 수학 문제 풀어. 그쵸. 아이의 몰입을 방해만 안 해도 덕질 유지하고도 남죠. 농구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덕질이 왜 필요한가요? 농구 보러 가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농구로 덕질할 게 얼마나 많아.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그 선수들, 도현이 엄마가 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아니면 프로축구, 농구단, 선수, 선수 사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에 대한 특징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을 만들어도 책장 하나 나오겠네. 야, 책 좀 그만 읽고 놀아. 이러면 책을 계속 읽겠죠? 아니지. 노는 게 더 에너지가 덜 들고 쉬운 거니까 놀겠지. 마주 이야기는 몇 살 때까지 하셨나요? 마주 이야기 아기 때부터 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지금 저희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지금도 쓰는데요, 마주 이야기. 우리 아이랑 나눴던 이야기. 근데 뭐 아기 때보다는 마주 이야기 개수가 좀 줄긴 하죠. 그렇죠. 농구 가지고 별의별 이야기 다 나눌 수 있죠. 승률이라든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스카웃을 하는 사람들은 뭐고 재단은 무슨 일하고 할 얘기 많죠. 종이접기 덕후는 어떻게 영어랑 연관을 지을까요? 종이접기에 관련된 영어 영상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국은 덕후들의 나라예요. 덕질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유튜브에도. 그거 들려주면 되죠. 아드님이랑 사이 좋은 비결이 궁금하다. 엄마가 맨날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엄마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인데? 어떻게 엄마를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 괴롭히지만 않으면 돼요. 종이접기 영상물 소리가 없어요? 있는 것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저희 아이도 종이접기 덕후였기 때문에 다 거쳐본 종이접기 책만 막 20권 있는 그런 상태로 키웠기 때문에 있어요. 대부분 말이 없을지라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저는 왜 아이 미운 모습만 보일까요?
바바하하바님. 이 말을 남편이 했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왜 우리 와이프의 미운 모습만 보일까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미운 모습만 보일 거예요. 한심하게 보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시선이라 그거는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아이가 예쁜 모습이 안 보이고 미운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의 예쁜 모습을 의식적으로라도 적어보세요. 한번 나열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쁜 짓 할 때 그걸 영상으로 찍든 아니면 관찰일지로 글을 적든. 그리고 내가 나도 나 자신도 되게 미울 거예요. 근데 나 이쁜 구석 적어보는 그런 연습을 또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주 이야기는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마주 이야기는 그걸 적는 순간 우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샘솟아요. 그리고 그 마주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가 너무 예뻐요. 나중에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쓰는 즉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효과예요. 그리고 그걸 아이한테 읽어준다?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지. 나 이렇게 유머러스한 말 잘하는 아이지. 그리고 아이의 뇌가 유머러스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그래서 마주 이야기 적는 엄마들 마주 이야기 잘 보면 이 애는 마주 이야기 제조기야. 어록 제조기. 말을 너무 잘해. 기막히게. 응? 왜냐면 내 말을 흘려듣지 않고 우리 엄마가 받아 적는 걸 이 아이가 알거든요. 5살짜리 아이도 알거든요. 그러면 좀 더 멋지고 기발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뇌를 굴려요. 바빠. 아이의 뇌가. 그리고 난 역시 우리 엄마 또 빵 터졌어. 난 역시 이런 인간. 진짜 나는 멋져. 어른도 빵빵 터지게 하는 아이인데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데요. 마주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사랑이 커지고 자존감이 커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마주 이야기 써놓는다고 나중에 뭐 좋은 일 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좋아요 지금. 음. 마주 이야기는 아이가 내뱉은 말을 받아 적는 거예요. 녹음해서 받아 적기도 하고 요즘은 아이랑 나랑 티키타카 오고 갔단 말들 그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실버 지니님 이렇게 솔직한 얘기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동안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누구는 영어 이만큼 하던데 연산 이 정도 하던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라고 자꾸 비교를 했던 것 같다. 이것도 도연이 엄마의 말을 빌자면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들죠.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영상물 노출을 해서 듣기는 이제 원어민처럼 잘 듣고 같은 나이인데 벌써 영어로 챕터볼 읽는데 불안함이 일어나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걔는 어렸을 때부터 노출한 거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출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얘가 영어가 이제 시작하니까 듣기도 안 되지, 읽기도 안 되지, 아직 갈 길이 멀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현실을 우선 받아들이시고요. 난 한 게 없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소리 노출을 못했으니까. 속상해할 게 아니라 지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침착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쟤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나는 영어를 ABC도 잘 모르고 들리지도 않고 읽지도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극도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거봐 그러니까 내가 영어 진작에 엄마가 읽으라고 할 때 제대로 청독 안 하고 왜 게으름 폈어? 이럴 게 아니라 그치 당황했지. 그런데 이거 지금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시작하면 6학년이 되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6학년 때까지 우리는 차근차근 그런데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 영어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스케줄 한번 짜보자. 괜찮아. 엄마랑 같이 가면 돼.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안심을 시키기는커녕 거봐 너 망했어 이제요.
진작 말 들으라고 했지.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발레 좋아하는 아이인데 재능이 없어요. 아, 이게 저의 발끈 버튼입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는 거죠? 그리고 발레 재능 있는 애야만 해야 되냐고요? 재능이 없다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 재능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버려요. 얘 인생 결론 내신 거예요, 지금? 발레 재능 없다고? 이런 말은 하지도 마시고, 머릿속에서도 지우시고, 입 밖으로 내뱉지도 마시고, 이렇게 글로 써서 확정 짓지도 마세요. 이거 습관인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아이가 발레에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다가 전공하겠다고 하면 어쩌지 고민이다. 전공하겠다는 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알아요. 나 전공할 수준은 아니구나. 이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어, 은미체 무엇을 하든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시작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7세 혹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미체는 그 은미체를 가르치는 스승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체육관 관장님이 있고, 무엇을 하든 슬럼프는 있어요. 우리 살면서 슬럼프 없는 인간 있나요? 그 슬럼프를 넘어보는 경험을 은미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이가 자존심도 다치지 않아. 그릿도 생겨. 너무나 우아하게 그 슬럼프를 넘길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미리 걱정해요? 그런 슬럼프, 그런 조짐이 보이면 체육관 관장님이랑 상담하면 돼. 피아노학원 원장님이랑 상담하면 되고 그분들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거 빌어서 엄마랑 원장 선생님이랑 아이가 한 팀이 돼서 넘어가면 돼요.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짜릿한데. 눈물 쏙 빼죠. 그런데 그렇게 무대 한번 나가고 콩쿨 한번 나가고 대회 한번 나가면 또 껑충 애들이 성장해요. 그거 얼마나 짜릿한데요. 소름 끼치게 아름다운 경험들이에요. 슬럼프는 슬럼프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은미체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피아노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악기는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그것도 이제 잘 설득해야죠. 피아노 악보랑 바이올린 악보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피아노가 악보 중에 제일 어렵거든. 이 어려운 거 넘어가면 음악이 좀 수준이 달라져. 잘 스토리텔링 해보세요. 뭐 어떻게든. 그래서 피아노를 저는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안 되면 바이올린이라도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값진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일곱 살짜리 남자아이가 피아노 학원 가자고 꼬시는데 자꾸 뒷걸음질 치네요. 채찌피티한테 꼬실 거리 더 알아봐야겠어요. 채찌피티도 좋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친한 친구를 꼬셔요. 친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피아노 학원에 놀러 가듯이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보세요.
그래요. 어머, 지금 2시네. 여러분들, 이제, 너무 오래 했네요. 나 왜 이렇게 정신없이, 여러분들 너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길어졌네요. 아, 슈가정어님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했대요. 아이가 피아노 치기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저는 아이한테 피아노 칠 때 반짝이는 뇌, 어, 피아노를 칠 때 반짝이는 뇌와 수학 문제 풀 때 반짝이는 뇌가 동일하대.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분명히 수학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스토리텔링 했대요. 뭐 이런 것도 좋고, 거짓이 아니니까. 피아노, 피아노 교육에 누가 피아노 치는 뇌 이런 거 책 안 쓰나? 피아노 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잘 설명한 글이나 책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 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저를 광교에서 봤어요? 어디서 본 거지? 나는 항상 차 몰고 다니거나 운동할 때만 걸어 다니는데? 우리 집 앞에서 봤나? 여기 지금 6살 아이, 엄마가 이제 플룻을 하니까 그 플룻 악기를 보고 자기도 플룻 하고 싶다고 해서, 이 플룻은 팔이 길고 들고 있는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어. 조금 크면 하자. 그런데 크기 전에, 클 동안 피아노 배우면서 악보 읽는 연습, 음악 듣는 연습, 이런 거 하자. 아유, 엄마가 아주 스토리텔링 잘하시네. 피아니스트의 뇌, 그쵸. 나 비슷한 책을 읽은 것 같아서, 피아니스트의 뇌. 그쵸. 그런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 저를 길가에서 만나면 인사해도 되나요? 너무 좋죠. 인사 안 하고, 어머, 새벽달이야. 이러고 지나가는 게 더 무서워. 그러지 마. 저를 보면 인사하세요. 뭐, 집 근처에서는 이제 몰골이 좀 약간 추리하겠지만, 그래도 인사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라방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불안을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인간이 비슷하다. 내가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로 잘난 인간이 생각보다 없다. 잘나 보이지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아픈 구석이 반드시 있다. 모두 강점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다. 그건 곧 우리 아이도 뭔가 강점이 있을 텐데, 나란 인간도 뭔가 강점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걸 보는 눈을 좀 키우세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걸 캐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기질적으로 성격상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왜 우리 애는 이렇지? 왜 우리 아이는 발표를 안 하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배려심이 깊은 거, 예민하지만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이해의 폭이 넓은 거. 그러니까 사실 모든 단점은 강점을 뭐죠?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눈을 기르는 게 우선 급선무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 아이를 모르면 불안은 증폭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알려면 우리 아이가 내뱉는 말을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즉각적이고 쉬운 방법은 아이가 내뱉는 말을 녹음을 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마주 이야기를 써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구나. 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얘는 이게 불안하구나. 아이를 조금 이해하게 되거든요. 아이를 이해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불안이 없어져요. 음. 불안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지?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그 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소화를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라방을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